중국은 스스로를 5천년 동안 중원의 주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이 주장은 과장된 서술에 가깝습니다. 고대 중국 대륙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흥망성쇠하며 교차적으로 지배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족이 대륙 전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시기는 대략 1000년 내외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흉노, 선비, 갈족 등 북방 유목민 집단이 북중국을 장기간 지배했습니다. 수와 당은 한족 왕조로 분류되지만 당 황실은 선비족 혈통을 지녔고 다민족 제국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중국 학자 리링은 중국 문명의 뿌리는 중원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과 함께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중국 문명은 한족만의 독점적 산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송나라는 남중국 일부만 지배했을 뿐 북중국은 요나라, 금나라, 서와 같은 비한족 왕조가 차지했습니다. 원나라는 몽골 제국의 지배였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왕조였습니다. 청사고에는 만주족이 천하를 차지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버드대 역사학자 마크 엘리엇은 청을 만주족 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 학자 팡커청도 중국은 단일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다민족의 역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역사는 특정 민족이 일직선적으로 이어온 단일 계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대 중국은 스스로를 5000년 단일 문명의 주인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동북공정이라는 국가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 역사 속 일부로 편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제로 중국 학자들은 고구려를 지방정권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당서는 고구려는 당과 천하를 다투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독립적 국가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동이족은 예의를 중히 여겼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이족, 곧 한민족이 중국 동부와 만주 일대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음을 시사합니다. 후단대 역사학자 야오다스는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이 아니라 독립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랴오닝대 왕어핑 교수도 고조선, 부여, 고구려는 중국사가 아닌 독립된 민족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도 중국은 때때로 한국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주장합니다. 김치, 한복, 아리랑까지 중국 기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김장 문화를 한국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했습니다. 한복 역시 중국 복식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자적 전통 의복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단순한 문화 논쟁을 넘어 정치적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광대한 영토와 소수민족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한족의 실질적 지배 기간은 1000년 남짓이었고 나머지 시기는 다민족이 중원의 주인이었습니다. 한국사의 기원 또한 중국 내부가 아닌 만주와 한반도 동부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후한서와 삼국지 위서, 동의전 같은 중국 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부정하며 한국 문화를 자기 역사 속 일부로 편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선전이며 동북아 역사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역사는 단일 민족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 또한 다민족의 공존과 충돌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과정이었습니다. 역사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객관적 사료와 학문적 토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역사 왜곡을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우리의 진짜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